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NBA 리그 소식입니다. NBA 리그는 버블에서 1.5조 매출을 기록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해요. 역대급으로 낮은 시청률을 기록한 파이널을 포함한 플레이오프 시청률은 37%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NBA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들도 비슷해요. 메이저리그 디비전 시리즈 마이너스 40%,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마이너스 38%, US 오픈 테니스 마이너스 45% 등 다 엄청 떨어졌고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 NFL만 괜찮습니다. LA타임즈에 의하면 NBA 리그는 전체적으로 약 1.5조 원의 손해를 봤을 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NBA 드래프트에 나오는 켄터키 대학 출신 가드 이마뉴엘 퀴클리의 뉴욕 닉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아이잭 오코로도 원한다고 해요. 닉스는 참고로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 픽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이 2명 다 픽할 수도 있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즈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오비 타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버울브즈는 1픽을 가지고 있고 타핀은 1픽으로 뽑힐 만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팀버울브즈가 트레이드 다운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데릭 로즈가 이번 오프시즌에 LA 레이커스로 영입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레이커스는 포인트 가드 쪽이 좀 약한 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오프시즌에 이 포인트 가드 루머가 꽤 많이 나오네요. 라잔 론도가 2014-15 시즌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시즌 이후에 은퇴를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론도는 매버릭스에서 리 칼라일 감독이랑 문제가 많았죠. 시즌 후에 론도는 두 팀에서밖에 연락이 안 왔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농구가 하기 싫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너게츠의 저멀 머레이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은 게 본인의 목표이자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는 줄은 예전부터 알았지만 실제로 여기 와서 플레이를 하고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덴버 너게츠가 공식 인스타그램에 역대 너게츠 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고 질문을 올렸는데 그 사진에 카멜로 앤서니가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 말이 많은 게 너게츠에서 멜로보다 적게 뛴 천시 빌럽스는 사진에 들어있는데 7년 반을 너게츠에서 뛰면서 캐리한 카멜로 앤서니는 빠져 있었습니다. 1000승 이상을 기록한 NBA 레전드 감독이자 그 당시 너게츠 감독이었던 조지 칼은 멜로는 역대 최고의 스코어러 중 한 명이다. 너게츠 역대 선수들 중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멜로의 저지는 덴버에 걸려야 한다. 멜로는 은퇴 후 명예의 전당에 뽑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게츠가 멜로를 사진에 넣지 않은 거를 포틀랜드 블레이저스가 1년밖에 안 뛴 멜로를 넣은 사진을 올리면서 놀렸습니다. LA 클리퍼스 카와이 레너드가 팀에게 포인트 가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정통 포인트 가드를 원하는 것 같아요. 토론토 랩터스의 프렌드 밴블릿 몸값이 말콤 브로그던 계약이랑 비슷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브로그던 계약이 5년에 85밀리언 달러, 약 970억인데 랩터스는 아마 4년에 80밀리언 달러급을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랩터스는 2021년 오프시즌 맥스 계약을 위한 이 캡 스페이스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벤블레이트를 계약하고 싶다고 해요. 드래먼드 그린이 맨 처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왔을 때의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팀들은 선수가 팀으로 새로 올 때 그 선수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팀이 원하는 선수 모습으로 바뀌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마크 잭슨 감독이 처음부터 있었다. 마크 잭슨은 그린에게 내가 너를 몇 년 동안 TV에서 봐온 그 모습 그대로 여기에서 똑같이 행동하길 바란다. 나는 너가 동물이 되고 개가 되고 리더가 되길 바란다. 난 누가 너보다 돈이 더 많은지 상관하지 않고 누가 너보다 지위가 더 높은지 상관 안 한다. 너가 평생도록 리더였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린은 나는 평생 마크 잭슨에게 감사할 것이다. 2라운드 픽으로 팀에 들어왔는데 감독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인정받는 거와 같다. 리그에 새로 들어오는 많은 선수들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 나는 처음부터 마크 잭슨이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NBA 팬이 데미안 릴라드에게 NBA 역사에서 3가지 재능을 선수에게서 받아올 수 있으면 무엇을 받겠냐는 질문에 마이클 조던의 운동 능력, 르브론 제임스의 내구력, 케빈 듀란트의 사이즈와 스킬셋을 받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팬이 말도 안 된다. 르브론의 운동 능력이 조던보다 10배는 좋다고 말하니 릴라드는
조던은 움직이는 게 달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러키 벅스는 만약 야닉스 안테토쿤보가 이번 오프시즌에 연장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 시즌 로스터를 더 좋게 만들어서 야니스가 왜 벅스에 남아야 하는지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야니스가 트레이드 요청한 것도 아니고 2년 연속 백투백 MVP에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받은 슈퍼스타를 트레이드 안 하는 거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니스를 트레이드해도 그 정도 값어치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벅스가 다음 시즌 로스터를 어떻게 꾸릴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일단은 제임스 하든과 러셀 웨스트브룩 듀오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요. 로켓츠는 필라델피아 식서스에 조엘 엠비드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 오프시즌에 영입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츠는 엠비드를 영입하기 위해 하든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 모두를 식서스로 보낼 의향이 있다고 해요. 하든과 엠비드 듀오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뭔가 신선한 조합이 될 것 같은데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감독 스티브 커가 올더 스모커 팟캐스트에 나왔습니다. 영상은 약 1시간 30분짜리고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고 싶으신 분은 밑에 링크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브 커는 버블에 참가하지 못한 8개의 팀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좋고 잘 돼가고 있다. 2주 동안 모이는 게 버블이고 모이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선수들 대부분 모였다. 스테판 커리와 드래먼드 그린은 가족일 때문에 오지 않았다. 선수들이 모여서 6개월 만에 5대5를 하면서 경기 느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클레이 톰슨 몸 상태는 어떠냐고 하니 좋아 보이고 건강하다. 다음 시즌에 커리, 톰슨, 그린, 위긴스가 돌아와서 좋은 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커 애리조나 대학 시절 얘기가 나왔는데 1988년 NCAA 파이널 4 준결승에서 오클라호마에게 졌는데 이 경기는 아직도 생각이 난다. 슛을 13개를 던져서 2개밖에 못 넣었고 내가 너무 못했다. 그때 대학 팀원들이었던 친구들은 아직도 내 베스트 프렌드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커에게 언제 NBA에서 뛰는 게 현실이 되었는지 그리고 NBA에 내가 있어도 될 실력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든 게 언제냐고 물어보니 대학교 4학년 때 NBA에 들어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드래프트 2라운드 마지막 픽으로 피닉스 선즈에 뽑혔는데 팀에 들어가서도 로스터 맨 끝에 있는 사람 같아서 나는 팀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로 트레이드가 됐고 그 팀이 좋은 팀이었는데 그때 잠깐 괜찮게 플레이했다. 하지만 내 커리어 내내 내가 NBA에 있을 만한 선수라고 확신한 적이 없었다. 난 언제든 잘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아마 그래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NBA에서 15년을 뛸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불스 시절 얘기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라스트 댄스가 방영이 됐는데 그걸 보고 예전 생각이 났겠지만 기억 못하고 있었던 것이나 아니면 실제로는 저러지 않았는데 싶었던 게 있었냐, 그리고 22년 전에 일어난 일을 TV로 보니까 어땠냐고 하니까 그때는 하드낙스 같은 쇼가 없었고 비하인드 씬을 아예 알 수가 없었다. 하드낙스는 NFL이 매 시즌마다 한 팀을 골라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로 라스트 댄스 같은 거예요. 요즘은 하프타임 때 감독이 팀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아예 카메라가 라커룸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라스트 댄스 촬영을 시작하고 카메라가 따라다니니까 처음에 너무 이상했다. 아마 내가 감독이었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가족이랑 같이 볼 수 있어서 좋다. 불스 시절 마이클 조던이랑 의견이 안 맞았을 때가 있었는데 친구냐고 하니까 우린 서로 리스펙트하지만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는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우연히 만나게 된다. 만나면 예전 얘기하고 좋다. 조던의 팀메이트가 되는 건 힘들었다. 조던은 플레이오프와 파이널을 대비하기 위해 팀원들을 터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팀원들에게 터프하게 행동했다. 조던은 선수가 버틸 수 있는지 선수들을 테스트한다. 거기서 패스를 하면 조던과 가까워지고 조던의 리스펙트를 얻는다 라고 말을 했고 맷 반스도 이거에 대해 나는 조던은 아니었지만 코비도 그런 테스트를 했다. 위대한 선수들은 테스트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불스가 72승 10패로 NBA 기록을 세웠었는데 그때 어땠냐고 하니 엄청난 경험이었다. 조던은 오프시즌을 풀로 가지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왔고 데니스 로드맨도 팀으로 오면서 팀이 살아났다. 미디어가 시즌 시작 전에 우리한테 70승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농담하지 마라.
70승을 할 수 있는 팀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즌이 시작하고 우리는 한때 41승 3패쯤 했었다. 이건 미쳤다라고 생각했다. 필 잭슨과 데니스 로드맨 얘기가 나왔는데 스티브 커는 필 잭슨이 데니스 로드맨을 코치하는 방법을 보고 내가 배웠다. 필 잭슨은 로드맨에게 몇 가지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아예 터치하지 않았다. 비전을 선수에게 보여주고 놔둔 다음에 선수가 조금 흐트러진다 싶으면 다시 비전을 보여준다. 나는 이게 코칭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걸 다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필 잭슨이 로드맨을 코칭한 방법은 천재적이었다. 1997년 파이널 6차전에서 위닝샷을 쐈는데 그때 이후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어보니 아마 그때 내가 NBA에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자신과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했던 순간이었고 그 샷으로 인해 나는 2년 후에 프리에이전트일 때 샌안토니오 스퍼스랑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돈으로 나는 샌디에고에 집을 살 수 있었고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라스트 댄스를 찍을 때 그 시즌이 진짜 불스의 마지막 해라고 생각했냐 아니면 말로만 이렇고 그 이후에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우리는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거를 알았다. 사람들은 시즌이 끝난 후 선수들을 다 재계약하면 되지 왜 안 해? 라고 물어봤다. 내가 느낀 게 있는데 나는 감독으로 워리어스에서 5년 동안 파이널까지 달렸고 불스 팀만 보면 8년 동안 우승을 6번 했다. 한 팀에서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우승을 향해 달리면 한 번만 지더라도 다들 엄청 예민해지고 지치고 팀을 하나로 모으는 게 정말 힘들다. 워리어스가 이번 시즌에는 부상으로 힘들었지만 그 전 시즌까지 느낀 게 예전 불스에서 느낀 거랑 비슷하냐고 물어보니 비슷하다. 특히 우리가 토론토 랩터스에게 진 마지막 시즌은 더욱더 그랬다. 팀의 커넥션이 예전처럼 파워풀하지 않았고 다들 지쳤었다. 그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것이다. 맷반스는 일반인들은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정신적으로 힘들면 몸도 힘들고 그래서 실력이 잘 안 나온다. 스티브 커는 팀이 정상에 올라갈 때는 정말 좋다. 그렇지만 정상에 있으면 지친다. 다른 새로운 4-5팀이 정상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그 팀들은 너네 팀만 잡으려고 바라본다. 그래서 정상에 있기가 힘들다. 1998년 시즌 이후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갔고 거기 가자마자 또 우승을 했는데 어땠냐고 하니까 그 시즌은 락아웃 시즌이라서 짧았고 나는 스퍼스로 가자마자 우승해서 좋았지만 기분이 이상했다. 스퍼스에서는 내가 불스에서만큼 많이 뛰지는 않았지만 내가 스퍼스에서 배운 것들이 내가 감독을 하는 데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 팀 덩컨은 정말 좋은 팀메이트였다. 2003년에 또 빅샷을 넣으면서 5번째 우승을 했고 그 후 은퇴했는데 어땠냐고 하니까 나는 그때 37살이었다. 내 커리어 마지막 3년 동안 내 무릎은 너무 아팠다. 아파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짜증이 난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프면 왜 아픈지 알지만 나이가 들면 갑자기 왜 내 몸이 아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은퇴할 때다 라고 생각했다. 은퇴 후 4년 동안 TNT에서 해설가로 있었는데 그때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그 후에 피닉스 선즈에서 3년 동안 단장으로 있었는데 단장을 하면서 나는 코치가 하고 싶다는 거를 알았다. 나는 코트 위에서 선수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다. 위쪽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빅피처를 보기보다는 팀과 함께 싸우고 싶었다. 그때 선즈 팀은 괜찮았지만 솔직하게 나는 좋은 단장이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예전에 게스트로 이 팟캐스트에 나왔을 때 워리어스의 첫 번째 우승이 가장 좋았다고 말을 했는데 너는 어떠냐고 하니까 난 선수로 여러 챔피언십 팀에서 뛰었었지만 워리어스에서의 첫 우승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다. 난 선수였을 때 우승을 여러 번 했지만 스타는 아니었다. 감독으로는 공을 한 번도 못 만지지만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 그 우승은 가장 기쁜 우승이었다. 현역 시절 같이 뛰고 싶었던 선수는 누구냐고 물어보니 패트릭 유잉이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유잉의 농구가 좋고 그의 경쟁심이 좋다. 그는 대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오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